안녕하세요. 삶의 위험과 준비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인생설계연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로봇이 부모님을 간병해주는 시대가 올까? 영화처럼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약도 챙겨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말벗도 해주고 밤새 부모님을 지켜봐 준다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병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보조 역할에 가까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게요. 간병 문제는 이미 현실입니다. 간병 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수술 후에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지거나 치매나 파킨슨처럼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질환이 생기면 가족은 바로 간병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간병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식사, 이동, 화장실, 목욕, 복약, 병원 동행, 밤중 돌봄까지 가족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DI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2043년에 2023년 대비해서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2043년 요양보호사 1인의 업무 부담 수준을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돌봄 인력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은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와 로봇 기술이 돌봄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AI, IoT, 돌봄 로봇 같은 기술과 제품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시범 사업 공고에서도 지자체가 AI, IoT, 돌봄 로봇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회 서비스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와 로봇을 복지 돌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I와 로봇은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넘어짐을 감지하는 기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복약 알림, 혼자 계신 어르신과 대화하는 말벗 서비스, 움직임을 확인하는 생활 모니터링,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도움을 주는 이동 보조,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 변경 보조, 식사 보조, 배설 케어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정보에서도 돌봄 로봇 분야로 이승, 욕창 예방 및 자세 변환, 배설, 식사 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처럼 사람을 이동시키는 보조를 말합니다. 즉, AI와 로봇은 이미 상상속 기술에서 현장에 적용해보는 기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특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밤에 침대에서 일어났는지, 갑자기 움직임이 줄었는지, 약 먹을 시간이 되었는지, 문이 오래 열려 있었는지, 생활 패턴이 평소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은 AI가 계속 관찰하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지만 기계는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부담이 큰 일입니다. 간병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사람을 옮기고 일으키고 자세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건 가족도 힘들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에게도 허리와 어깨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로봇이나 보조기기가 도와주면 돌보는 사람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과 알림입니다. 복약 시간, 혈압 기록, 수면 패턴, 낙상 위험, 병원 일정 등을 AI가 정리를 해주면 가족과 의료진이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보조입니다. 물론 사람과 똑같은 정서 교감은 어렵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날씨를 알려주고 일정을 알려주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간병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병이 단순한 노동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병은 몸을 옮기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는 일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지, 말투가 이상한지, 통증을 참는 건 아닌지, 갑자기 숨이 가쁜 건 아닌지, 병원에 바로 가야 할 상황인지, 가족에게 알려야 할 상황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간병에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무서워하는 분을 안심시키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가족과 의료진 사이에서 상황을 조율하는 일은 아직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로봇은 정확하고 꾸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복잡한 감성과 상황 판단을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간병은 사람이냐 로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AI와 로봇이 함께 돌보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간병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을 본격 추진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무조건 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방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간병인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환자를 옮길 때 로봇이 보조하고 낙상 위험은 AI가 미리 알려주고 욕창 위험은 센서가 감지를 하고 복약 관리는 어플이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가족의 역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직접 몸으로 간병하는 일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가족이 모든 일을 직접 하기보다는 기술과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간병인, 병원, AI 모니터링, 돌봄 로봇, 가족 돌봄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AI와 로봇이 발전해도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누가 돌볼 것인지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주 보호자는 누가 될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병원 동행은 누가 할지 미리 대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돌볼 것인지입니다. 집에서 돌볼지, 요양병원으로 갈지, 요양시설을 알아볼지,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지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입니다. 세 번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입니다. 간병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비용도 필요합니다. 간병인 비용, 요양 서비스 비용, 병원비, 이동비, 보호자의 소득 공개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네 번째,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AI 스피커, 낙상 감지 센서, 복약 알림, 응급 호출 장치, 돌봄 로봇 같은 기술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지, 부모님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응급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간병 시대의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분담입니다. 오늘 주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간병 로봇이 간병인을 완전히 대체할까요?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 로봇과 AI가 간병인의 일을 줄여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래의 간병은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기술이 도와줄 일을 나누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병의 미래는 사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가족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간병은 사람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가족의 돌봄 계획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간병 로봇과 AI 돌봄 기술은 이미 조금씩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상 감지, 복약 알림, 말벗, 이동 보조, 욕창 예방, 배설 케어, 식사 보조 같은 영역에서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판단, 관계가 함께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로봇이 간병인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사람과 AI와 로봇이 함께 돌보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가족의 간병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지, 기술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간병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위험과 준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